임세윤 네. 부대변인, 지금 민주당의 수석 부대변인이죠? 네, 선임 부대변인. 예, 맞습니다. 예. 네. 청와대 근무해 보셨잖아요. 저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2년. 예. 이제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데 네. 청와대 계셨을 때 네. 청와대로 옮길까라는 생각을 못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 전에 계셨던 경험으로 봐서 어떻게 좀 청와대가 바뀌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거기가 이제 여민 1, 2, 3관이 그 대통령께서 집무하신 곳이 여민 1관으로 이제 지정이 됐고 비서동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낡았습니다. 너무 낡아서 내부의 시설이 조금 불편한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화장실도 좀 너무 개수가 적었고 그리고 심지어 당시에는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어쨌든 이제 장애우들 때문에 필수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공공기관에는. 그래서 외부로 이렇게 바깥에 설치를 할 만큼 굉장히 낙후되고 낡았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건 본관인데 그러니까 저기는 되게 화려하고 예뻐 보이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동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이런 건물들보다 훨씬 소위 말하면 후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에가 좀 리모델링이 좀 잘 돼가지고 편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근무했던 방이 전 독방을 쓰긴 했는데 창문이 없어가지고요. 밖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해가 떴는지도 모를 만큼 조금 이렇게 기관지가 안 좋아졌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좀 열악한 환경이 있었는데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 말고는 다 좋았어요. 그래요. 청와대 저도 이제 그 개방했을 때 가서 봤는데 기본적으로 참 낡았습니다. 손볼 곳이 많은데 그동안에 좀 고쳤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지나가다 보긴 했는데 외부로는 별로 고친 건 없는데 아마 내부의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전에도 여기를 고쳐야 된다는 민원과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야당이 늘 반대했기 때문에 못했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번 기회로 조금 손보는 시간이 돼서 저는 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청와대가 이번에 이제 좀 새로 손을 본 지난 7일에 찍었던 사진인데 기와랑 이렇게 좀 색칠도 새로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죠? 네, 겉으로 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상징적으로 저곳은 집무실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외빈들 맞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제 화면으로 저 모습을 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 가지 건너서 너무 낡아서 이게 정말 일하기가 불편할 정도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 그런 부분 한 6개월가량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좀 보완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느 공사처럼 그 면허도 없는 그런 업체에 맡기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실제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여민관으로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비서동이었기 때문에 실무진들은 오히려 거기도 많이 있다라고 하고 이번에 옮기는 곳에서 비서실에 뭔가 필요하게 될 경우 실장이 비서실장이 됐든지 간에 정치실장이 됐든지 간에 그런 분들이 오는데 한 30초 정도면 대통령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위치상으로도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하는 공간을 중요시하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꾸렸고 또 그렇듯이 또 일을 또 기대를 해봐야겠죠, 우리는. 거미줄 최종환 님도요. 기와색이 진해졌네.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새로 색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창성 님. 장애우가 아니라 장애인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장애우로도 쓰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난번에 이렇게 장애인 뵀을 때 장애우, 우리가 그러면 좀 더 가까운 느낌이 들어서 하는데 장애인들은 싫어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장애우가 아니고 장애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강경림님, 청와대 가는데 너무 좋으네요. 자기 집 찾아가는 느낌입니다. 우리 대통령님 잘하실 겁니다. 똑똑하시고 누구보다 나라 시민을 생각하시는 분이라 실용적으로 일 처리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 화이팅 하셨는데 그렇죠. 청와대에 다시 돌아가는데 사실은 용사는 일단 기능적으로도 또 대통령실에 기능하는데 보안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외국에서 정상들이 왔을 때 맞이하는 그런 국격의 문제로도 용사는 참 아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이번에 특검에 그게 빠졌고 종합특검에 그게 이제 들어갈지도 모르겠지만 이 무속 문제
이런 부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하루도 자기 싫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도저히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집도 그런 식으로는 옮기지 않거든요. 어떻게 멀쩡히 있는 사용하던 공간을 놔두고 굳이 무리해서 들어가느라고. 뭐 관련 업무가 있어서 저도 과거에 국방부 쪽을 몇 번을 출입을 가봤는데, 그때 이제 용산으로 이 대통령실을 이전한 뒤에 갔거든요. 뭐 주차할 공간도 제대로 없었고 회의 공간도 제대로 없었고 국방부도 좁아지고 대통령실도 좁아지고 다 같이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게다가 진행하는 동안에 며칠이 나왔지만 도감청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어요. 물론 윤석열은 우방국가니까 도청이 아니라는 식으로 황당한 얘기를 했지만, 그 도청을 막아야 되는 특수공사도 대통령 광화 경호처와 관련된 인물이 또 그 와중에 난림공사를 하면서 돈을 빼돌려서 횡령죄로 처벌을 받는 그런, 이게 웃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오로지 가서 좋았던 거 하나는 국방부랑 가까우니까 그 와중에 개혁하는 데는 저기 편리하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죠. 근데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해병 쪽에 그 해군 의장대 대령이 중간에 폭로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자기가 쭉 이렇게 촬영을 하고 녹화를 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국정원으로부터 이제 협박까지 당했다는 폭로를 했고, 비밀 유출로 이제 면직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대령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처음 찍게 된 계기가 대통령실에 찾아가는데 뭐 이 대통령실 내부에 이상한 문장들이 막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나라가 왜 이렇게 되려나 하고 그때부터 그런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삭제가 됐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틀림없이 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실 국방부는 국방부로서의 기능이 있는 건데, 이제 청와대로 다시 돌아오면서 국방부 합참 다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사 비용, 딱 단순하게 집만 옮기는 비용만 거의 1,800억 가까이 들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국방부 이전 뭐 등등 하면 1조가 넘는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이게 이 세금 낭비를 무리하게 자기들 입맛대로 본인이 무속을 믿든 뭘 믿든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낡았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저기에 있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검토된 바가 없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광화문 대통령 되겠다고 공약하신 게 있어서 검토를 약 10개월가량 했었습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은 비용도 많이 들고요. 경호상, 보안상의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고, 그리고 일단 시민이 불편함이 너무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에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뭐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사실 저기가 가면 통신이 잘 안 됩니다. 청와대 근처로 가면은. 예. 그 전자파를 망을 해놓은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보안과 경호가 최적화된 공간이 저 공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비정상화 됐었던 그런 국정 운영이 제대로 다시 이제 정상화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저곳에서 다 그러니까 모두 아까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사람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다시 되찾아서 우리의 국격이 다시 회복되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됩니다. 예. 윤석열이 그때 용산으로 옮기면서 했던 말이 참 지금 생각하면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데,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탄핵당하고 지금 계엄해가지고 감옥에 있습니까? 더 그렇게 좋았으면 그렇게 안 됐겠죠. 그런 거 믿으면. 공간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공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사람이고 시스템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돌아가는 청와대에서 정말 그렇다 하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이 내용 한번 짧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김민석 총리가 지난 20일에 국정설명회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지난번에 윤석열 할 때 5년은 너무 길다 그랬는데 요즘에 국민들이 5년은 너무 짧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죠.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하루하루 지나가는 걸 막 손으로 꼽으면 정말 아쉽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막 이렇게 응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뭐 그래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또 국힘에서는 뭐야 뭐 정권 연장하려고 그러는 거야 또 이렇게 오바를 하더라고요. 그럴 일인가요? 김민석 총리 발언을 듣고 함께 생각해 보시죠. 지난 총선 전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막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참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저거 시비거리가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런 데 있잖아요. 뭐 흔히 요즘 세상에서 긁혔다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느끼기에도 그 5년이 너무 길다. 윤석열 임기 언제 끝나냐. 저거 임기 버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 내심으로 계속 생각을 했었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지적을 하니까 긁힌 거죠. 아픈 거고. 그런데 참 못된 게 뭐냐면 저 얘기를 가지고도 어떤 생각들 하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좀 헌법이라 바꿔 정권 연장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5년이 짧다라는 얘기가 나온 얘기는 잠시 조금 전에 저희가 청와대 얘기를 할 때도 그 말씀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너무 잘하신다. 특히 뭐 해외 업무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생중계를 업무 보고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효용감이라는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5년이 짧다라는 말이 나오지 정권은 연장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때 오로지 정치라고 하는 게 권력을 잡아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 뭘 하고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권력을 잡는 거, 연장하는 거 이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 또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개가 겹치니까 긁힌 데다가 권력 또 연장하려고 이러니까 저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국힘당은 벌써부터 5년은 너무 길다 막 그러는데 국힘당한테는 엄청 길겠죠.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다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니까요. 특히 김은혜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노멘클라투라 여러분, 대통령 놀이 즐거우십니까? 김민석 총리가 무안에 가서 물이 들어와 노를 저어야 할 때라면 5년도 너무 짧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입니다. 이 경제 위기에 국정 2인자가 명비어천가를 읊고 뜬금없는 개헌 빌드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유. 저렴한 충성 경쟁 빈축을 감내하더라도 다음을 약속받고 싶은 사심, 정권의 초조함, 참 김은혜 같은 글을 올렸는데 노멘클라투라가 뭐예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멘클라투라? 근데 대통령 놀이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 집권 중이시거든요. 그리고 김은혜 의원님께 얘기하는데 저거 자기 고백 아니에요? 자기 고백? 본인이 그렇게 그동안 윤석열 정권 때 했던 일 같거든요. 저게. 그리고 저는 김은혜 의원님께 진짜 한 번은 정말 진짜 진심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이든입니까? 날리면입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좀 진짜 바이든이 날리면. 진짜 궁금하네. 진짜 궁금해요. 바이든이니까 날리면일까요? 김은혜 의원님? 그렇게 들으셨어요? 솔직히? 정말 웃기고. 겁나게 궁금하네. 네. 정말 제가 국회에서 뵙게 되면 꼭 여쭤볼게요. 바이든이야 날리면이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노멘클라투라 찾아봤는데 옛 소련에서 당 국가 의사결정을 총괄하던 특권 관료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본인 자기 고백이라니까 지금 저게.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윤석열 임기를 봤냐면 윤석열이 얼마큼 집권하는지 아십니까? 2년 330일 11시간 22분 58초 동안 근무했습니다. 네, 그만큼 1분 1초가 저는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고 1초라도 연장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이제 202일차 됐는데 하루하루를 붙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뭐 유식한 척 했는데 김기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변호사님은 노멘클라투라 알고 계셨어요? 무슨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게 그런 말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했는데. 옛날 착취를 일삼았던 구소련의 특권 계급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 강요들이 노멘클라투라라는 얘기죠. 그게 뭐 러시아어였습니까? 라틴어. 라틴어죠. 예. 어디서 엄청 찾아보고 썼나 봐. 노멘클라투라. 네. 마치 옛날에 몰락한 구귀족들이나 양반들이 예. 새로 들어오는 신흥 어떤 뭐 지배층이라든가 뭐 엘리트들을 비하하는 것 같은데 마치 이게 똥 묻은 개가 겨가 뭐 묻지도 않았지만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이럴 때는 그냥 한마디 해주면 됩니다. 노멘클라투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똥 묻은 개가 아니라 그냥 똥 아닐까요? 똥이 말을 하네. 소장님 역시. 자,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처음으로 다뤄봤는데 혹시 김기현 변호사님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있다면 어떤 바람 있으십니까?
원래 이게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환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뭐 청와대로 지금 이전을 하는 줄도 모르시는 국민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용하게 이렇게 이전을 하는 거고,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그냥 일하는 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대대적으로 막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실용주의 일하는 정부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참 저도 반갑고, 그냥 예. 크게 뭐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과 예. 그 참모들은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계속 보아왔으니까 그 모습 꾸준히 보여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이제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쯤 돌아가나요? 그러니까 가장 그 마지막에 아마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은 그쪽에 이제 전자파도 차단돼야 되고 방탄 유리도 설치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다 놀이터 만들어 놓고 다 해집어 놨잖아요. 저기 쟤네들이. 그래서 아마 그런 작업이 좀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모든 비서진들이 이동하고 나면 가장 최종적으로 아마 옮기실 것 같고, 특히 이제 대통령 관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놀이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래서 그쪽에 보수가 조금 많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을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관저를 아예 지금 새롭게 다른 곳을 옮겨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개방해 있는 동안에 이게 보안 시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부분도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특성상 업무 공간인데 그렇게 뒤쪽에 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도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생각해보면 윤석열이 쓴 관저를 쓰고 있는 것만 해도 좀 찝찝한 상황인데, 참 스타일인 거, 그게 타입인 것 같아요. 일하면 됐지, 잠만 자면 됐지,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거기서 지금 있다는 것도 참 저는, 네. 저희가 그래서 한남동 관저 간다 그랬을 때 사실 저희들 사이에서는 말렸어요. 거기 가면 기분 나쁘다고. 이상한 짓 해놨을지 뭘 어찌 진짜 어떻게 하냐. 하냐고. 네. 근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실용주의 대통령이셔서. 일하는 거 말 나온 김에 제가 들어보니까 좀 이제 청와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뭐 일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있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공간이 작대요. 그래가지고 적다고? 네, 행정관 책상이 요만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래도 막 서류도 놓고 막 하려면 공간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유리창도 없었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기왕 옮기는 김에 저는 건물을 그냥 좀 증축을 하든지 해가지고 일할 공간을 충분히 좀 만들고 갔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 예, 그런 부분도 관저는 저도 좀 새로 짓거나 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 집무실과 이제 가까워서 일 보기는 쉽지만 관저 위치도 그렇고 조금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거든요.